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서구의 한 미분양 아파트에서 1년 가까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건설사에 몰려와 밀린 돈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건설사는 이를테면 외상으로 아파트를 짓고 다 팔면 갚을 생각이었는데 30%만 팔려 자금난에 빠지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바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 경기 침체로 대전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대금 체불 사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분양 홍보 중인 1층 사무실 앞에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피켓을 세워놓고 서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완공 이후 1년 가까이 대금을 받지 못한 건 미분양 사태로 자금난을 겪던 건설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가구와 조명업체 등 17개 업체가 떼일 위기에 놓인 공사대금은 모두 35억 원에 달합니다. 준공 나기 전에 시행사에서 직불 합의서를 작성해서 준공이 나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준공을 난 후에 시행사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직불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대전의 미분양 주택은 4,216세대로 지난해 말보다는 4배, 2019년에 비해서는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 자금난에 치명적입니다.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보통 은행에서 빌린 PF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 대출 상환 연체나 하청업체 인근 체불이 생기는 겁니다. 건설 현장이라는 거는 어떻든 이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원층에서 쓰러지면 그 밑에가 다 쓰러지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지역의 중견 건설사들까지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대전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82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시민단체가 100일 넘게 후반기 원구성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를 향해 추첨제라도 실시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대덕구의회가 지난 29일 부의장 선출에 또다시 실패한 뒤 어제 다시 공고한 부의장 선거에 아무도 등록하지 않아 선거 자체가 무산됐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역량 부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구성을 하지 못해 대덕구 현안이 방치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추첨을 통한 빠른 원구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정교에서 한밭대교 도로 개설 사업이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5월 예비조사 신청 당시 총 사업비는 1,663억 원이었지만 지난 1년간 기재부와 KDI 조사 과정에서 923억 원이 증액된 2,586억 원으로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유동천 우안 7.6km 구간에 왕복 4차로를 조성하는 공사로 안녕 나들목과 천변 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도심권 내부 순환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난 백제문화제 당시 공주부가 수문을 닫고 금강에 배를 띄웠는데요.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보니 국가 명승지인 고만하루 모래사장이 악취로 가득한 뻘밭이 됐습니다. 환경단체가 진흙을 담아 공주시장에게 전달하며 항의를 했지만 공주시는 오염된 일부 펄은 걷어내겠다면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백제문화제 역시 물을 채우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주시 금강변 일대 국가명승지 고만하루가 진흙 가득한 펄로 변했습니다. 사람이 걷기 힘들 정도로 장화가 푹푹 들어가고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펄로 변한 금강변은 3만 제곱미터, 축구장 10개 넓이로 추산됩니다. 고운 모래사장으로 어우러졌던 고만하루가 펄밭으로 변한 건 지난 9월 말부터 시작된 공주부 담수 때문입니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당시 금강물을 가두고 수백여 척의 돛배와 유등, 부교를 설치해 금강 일대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펄밭으로 변한 이곳 고만하루엔 지난 백제문화제 당시 사용했던 유등도 이렇게 부서진 채 처박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공주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지만 6년째 지켜지지 않는 약속. 환경단체들은 모래사장이 진흙으로 뒤덮이면서 흰목물대새나 흰수마자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살 곳을 잃었다고 비판합니다.
상류 쪽에는 흰수마자 서식지가 있습니다. 멸종위종 1급이고 한국 고유 어종인데 그 아이의 서식지도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단체 회원들은 서식지 파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고만하루에 있는 벌을 유리병에 담아 공주시장실에 전달했습니다. 고만하루에서 뜬 펄과 모래다. 전달해 주시고. 공주시는 성분 의뢰를 맡겨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발견될 경우 펄을 일부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양 성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치에 의해서 공주시에서는 여러 단체와 함께 뻘을 혹시 악화됐다고 하면은 향후에 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객 대부분이 금강변의 화려한 야경을 보기 위해 찾아온다며 성공적인 백제문화재 개최를 위해 내년에도 공주보 담수는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명승인 고만하루 훼손 책임을 놓고 환경단체와 공주시의 팽팽한 대립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타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치매 노인의 인상착의를 사전에 숙지한 뒤 눈썰미를 발휘해 가족들에게 무사히 인계한 경찰관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9시 50분쯤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송민지 경사는 집을 못 찾겠다며 대전역 지구대로 들어온 80대 노인이 3시간 전쯤 대전 서구에서 실종 신고된 치매 노인과 같은 사람임을 파악해 가족에게 연락해서 무사히 귀가시켰습니다. 당시 실종 신고된 노인은 3시간 반 동안 대전 서구에서 동구까지 길을 찾아 헤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TJB가 단독 보도했던 대전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주도한 걸로 알려진 17살 남학생이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7살 A군 등 미성년자 일당 5명은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 또래 여학생 1명을 6시간 넘게 감금한 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은 대전 고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민호 시장의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에 대한 의지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이미 예산 삭감으로 끝을 맺은 건데 이번에는 시기를 늦춰 개최하자는 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박람회를 위해 확보해둔 국비와 세종시 미래동력 확보를 위해 2026년 가을에 열자는 건데 관건은 또다시 의회 설득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가 무산위기에 놓인 정원도시 박람회를 2026년 가을로 시기를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앞서 임채성 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일부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정원도시 박람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을 개최 뜻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추경안 반영 실패로 2026년 봄 개최는 불가능해졌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65억 3천여만 원의 박람회 예산을 반영해 가을에는 행사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세종시는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으로 국비 77억을 확보한 점과 세종시 미래동력 확보를 위해 정원도시 박람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투입된 10억 원, 그리고 국제행사 승인,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 77억이 모두 무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특히 세종시는 최 시장이 단식 복귀 이후 화훼농가와 종교계, 경제계 등과 17차례 간담회를 가진 결과 시민사회에서도 가을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건은 의회 설득입니다. 앞서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시의 재정난과 박람회 방문객 예상 규모에 대한 과학적 산출 근거 부족 등으로 2026년 봄 개최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13명과 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세종시 의원들도 정원박람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 가을 개최에 대한 설득이 예산 통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쪽 의견이라 그다음에 시장님의 그동안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세종시 시정의 중심에 섰던 정원박람회 예산은 11월 시의회에 제출돼 오는 12월 열리는 본예산 심의에 그 결과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 지역 소상공인과 종교계, 노인단체들이 시의회 예산 전액 삭감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비축제를 시민 모금으로 개최하겠다며 시민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금강수변상가 번영회 등 세종 지역 11개 단체로 구성된 세종 비축제 시민 추진단은 자발적 모금으로 5억 원 이상의 기금을 모금해 오는 12월 13일부터 약 한 달간 이응다리 주변에서 비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세종 비축제는 지난해 처음 열린 겨울축제로 시의회에서 긴축재정 등의 이유로 축제 예산 6억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 실력 있는 2030 청년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클래식 페스티벌인 장한나의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이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예술감독 장한나를 중심으로 대전 아트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에스메 콰르텟, 박해상 등 청년 음악인들이 Be Yourself를 주제로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페스티벌 프로그래밍을 맡은 장한나 예술감독은 개폐막 공연 지휘자로도 직접 참여하며 폐막 공연 후에는 악기 연주자 가능한 시민들이 무대에 올라 전문 연주자들과 함께 곡을 연주하는 특별 공연도 펼쳐집니다. 올해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단풍이 늦게 물들기 시작하면서 산불 조심 기간인 12월 15일까지도 많은 입산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고성능 진화 장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산불 방생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이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희뿌연 연기. 지난 9월 전북 남원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한 산불로 나무 930그루와 0.3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건조한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려는 입산객까지 늘어나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38건으로 13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건 중 1건은 입산자가 낸 실화였습니다. 산림청이 입산자 실화를 비롯해 소각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등산로를 폐쇄하고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을 확대합니다. 실제 올봄 영농 부산물을 이전보다 8배 확대해 파쇄했는데 불법 소각 산불 건수가 10년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을 기존 10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합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에게 GPS가 달린 웨어러블 로봇을 보급하고 산불 진화 헬기는 모두 196대를 동원하는 한편 국산 수리원 헬기 2대도 추가로 도입합니다. 올해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대비도 강화됩니다. 쓰레기 풍선으로 발생한 산불은 총 6건으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 1개 크기인 0.7헥타르에 달하는데 낙하 예상 지역에 헬기와 진화대를 선제적으로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비해서 헬기도 경기, 인천, 서울 지역 중심으로 전진 배치를 했고요. 지상 진화 대원들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이 통제되는 산림 규모는 182만 헥타르, 등산로는 7,598km 규모로 관련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이나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학원연합회가 겨울방학 기간 혈액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해 한밭수목원 남문 주차장에서 정한태 회장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헌혈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연합회는 동절기 혈액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2차례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 지부가 중구 자유회관 희생자 영령 추모탑에서 윤준호 지부장과 각급 기관 단체장,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했습니다. 합동위령제에서는 자유수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과 추도사, 조사 낭독과 유족 헌화 등을 통해 6.25 한국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공산주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호국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올해 K리그2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승격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충남 아산FC가 수원 삼성에 1대2 역전패를 당하며 우승 도전이 무산됐습니다. 충남 아산은 전반 39분 박대훈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 15분과 추가 시간에 연속골을 허용하며 1대2로 패했습니다. 경기 뒤 김현석 감독은 두 번째 실점 직전 핸드볼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누가 봐도 명백한데 수원에 유리한 판정이 됐다며 판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충남 아산은 이번 패배로 승점 4점 차이인 1위인 안양을 따라잡을 수 없게 돼 우승은 불가능해졌고 2위를 소성해 승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령시가 오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청라면 장현리 은행마을 일원에서 제10회 청라은행마을 축제를 개최합니다. 은행마을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우리나라 최대 은행나무 군락지인 천여그루의 황금빛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공연과 체험, 전시, 지역 우수 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대전 동구가 다음 달 1일부터 50일간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김장 시 많이 발생하는 배추와 무 등 채소류 쓰레기를 20리터 전용 봉투나 일반 투명 봉투에 담아 용량에 맞는 납부 필증을 부착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푸라기와 흙, 노끈 등 이물질을 제거한 채소 찌꺼기만 봉투에 담아야 하며 김장 쓰레기 외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혼합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2분쯤 대전시 중구 오류동 오령역 내거리에서 경차와 SUV, 버스 등 차량 석 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가 차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경차 2대가 충돌해 50대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